민희진, 그러니까 하이브가 말렸는데도 만났다는 거죠? 뉴진스 맘은 죽었다. 민희진, 산산조각 모성애에 가면. 민희진, 그건 하이브 탓, 이건 뉴진스 탓. 나는 다 오케이. 뉴진스 엄마는 이제 없다. 민희진 긴급 기자회견이 남긴 것. 기자회견 덕본. 민희진, 이번엔 왜 안 통하나? 민희진, 뉴진스 템퍼링을 법원은 왜 사실로 봤을까? 뉴진스만 민희진의 모성애 소송당하니 가족 탓. 민희진의 해임 가족 저격 기자회견에 대한 언론사의 반응이 상당히 차갑습니다. 더욱이 민희진 사태에 대해 우호적이었던 이선명 기자마저 부정적인 제목의 기사를 잇따라 내놨습니다. 언론사들은 2024년 4월 사태 발생 당시 민희진 기자회견에 대체로 우호적이었으나 지금은 적대적 분위기마저 감지될 정도입니다. 다만 SBS는 여전히 템퍼링 옹호 방송의 굴레에서 헤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언론사의 구체적인 반응은 어떻게 될까요? 참, 본론에 앞서 이제 막 시작한 초보 유튜버인데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언론사들은 어떤 대목에서 왜 분노하는지 등을 살펴보겠습니다. 민희진, 그러니까 하이브가 말렸는데도 만났다는 거죠? 스포츠서울 이승록의 직감 코너에서는 민희진, 그러니까 하이브가 말렸는데도 만났다는 거죠? 라는 제목의 칼럼을 보도했습니다. 하이브가 만나지 말라고 했는데도 민희진은 만났다는 것입니다. 민희진 측이 28일 진행한 기자회견의 핵심은 크게 두 줄기인데, 하나는 뉴진스 멤버 가족의 소개로 다보링크 실질 소유자 박정규 회장을 만났을 뿐 이들에게 속았다는 주장이고, 다른 하나는 하이브가 이들과의 만남을 사전에 인지했고 민희진을 템퍼링 의혹으로 몰아넣는 프레임으로 활용했다는 주장이라고 정리했습니다. 민희진은 지난달 뉴진스의 전속계약 해지를 주도하고 템퍼링으로 빼내어 어도어의 채권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100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당한 상태인데, 이번 회견은 그 소송에 대한 반격의 성격이 짙다고 진단했습니다. 하지만 민희진의 법률 대리인 측이 공개한 녹취록 자료를 보면 의아한 대목이 발견됩니다. 민희진 측이 하이브의 템퍼링 몰아가기를 뒷받침하기 위해 제시한 녹취록에 따르면 하이브 이재상 대표는 2024년 9월 28일 면담에서 다보링크와 테라사이언스라는 회사 이름을 특정하며 민희진을 걱정하는 취지로 만나지 말라고 분명히 경고합니다. 당시 민희진은 이 회사들에 대해 전혀 모르겠다며 금시초문이라는 반응을 보였으나 결과적으로 하이브의 경고를 무시한 셈이 됐습니다. 실제로 이재상 대표의 만류가 있은 지 불과 이틀 뒤인 9월 30일 민희진이 다보링크의 박정규를 직접 만났기 때문입니다. 결국 의혹만 키운 기자회견이 됐습니다. 템퍼링 프레임의 억울함을 호소하는 자리였으나 동시에 왜 하이브의 만류를 뿌리치고 민희진이 실체를 확신할 수 없는 기업가를 만났는지 의구심도 남겼습니다. 민희진 측은 박정규와의 만남이 있기 전 멤버 해인 큰아버지 이모 씨가 찾아와 민희진 앞에서 나눈 이 씨와 박정규의 통화 녹취록을 공개하며 민희진 전 대표는 박정규와 이모 씨의 전화통화 초입 부분에서 이상한 기분을 느껴 해당 통화를 녹음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럼에도 박정규를 만난 것입니다. 단지 멤버 큰아버지의 권유 때문이라고 치부하기에는 민희진 스스로 그 빌미가 된 만남을 직접 선택했다는 점에서 명쾌한 설명이 부족합니다. 템퍼링이라는 결론이 하이브에 유리하게 작용했다는 주장만으로는 이러한 논리적 빈틈을 메우기에도 역부족입니다. 뉴진스 맘은 죽었다. 민희진, 산산조각 모성애에 가면. 또 스포츠서울은 함상범의 옥석 코너에서 뉴진스 맘은 죽었다. 민희진, 산산조각 모성애의 가면이라는 제목으로 민희진을 비판했습니다. 불과 1년 전만 해도 뉴진스 멤버와 가족을 한몸이라 지칭했던 어도어 전 대표 민희진이 책임의 화살을 뉴진스 가족에게 돌렸습니다. 스스로 뉴진스 맘이라 칭했고 부모들 역시 탄원서까지 제출하며 끈끈한 연대를 보였지만 100억 원이라는 거액의 소송 앞에서 모성애의 가면은 산산조각 난 듯 보입니다. 민희진과 뉴진스 가족의 진흙탕 싸움으로 변질될 위기입니다. 민희진 측이 멤버와 가족을 보호하고자 1년 넘게 침묵했다는 명분은 위기의 순간 돌연 멤버의 가족을 주가 조작의 연결고리로 지목하면서 빛을 잃었습니다. 민희진 측은 상대가 주가 조작 세력인지 몰랐으니 나는 피해자라는 논리이나 상대의 실체는 템퍼링 의혹의 본질이 아닙니다. 핵심은 그를 만난 민희진의 의도에 쏠립니다. 민희진 법률 대리인 김선웅 변호사는 소통 창구 마련을 위한 만남이었다는 취지로 해명했지만 명분이 다소 약하다는 지적이 불가피합니다.
이날 공개된 2024년 9월 28일 녹취록에서 민희진은 하이브 이재상 대표에게 이름만 대면 알만한 기업체가 연락하고 있지만 안 만나고 있다고 했으나 불과 이틀 뒤인 30일 다보링크 대표와 접촉했습니다. 왜 이름만 대면 알만한 기업 대신 다보링크를 만났는지에 대한 설명이 미진하고 멤버 가족의 권유 때문이라는 해명만으로는 의구심을 말끔히 해소하기 힘듭니다. 민희진이 주장하는 1시간여 만남에서 어떤 대화가 오갔는지 녹취록을 공개하면 쉽게 밝혀질 사안입니다. 특히 대중이 실망하는 지점은 평소 뉴진스 맘을 자처한 민희진이 돌연 자신의 방어를 위해 멤버 가족까지 끌어들인 사실입니다. 이로써 뉴진스 맘은 사라졌습니다. 대신 소송에서 이기기 위해 치열하게 다투는 피고인 민희진만 남았습니다. 민희진 그건 하이브 탓 이건 뉴진스 탓 나는 다 오케이. TV데일리 김지연의 게슈탈트 코너에는 민희진 그건 하이브 탓 이건 뉴진스 탓 나는 다 오케이라는 제목의 칼럼이 게재됐습니다. 이어 부제목에는 발등에 불 떨어지니 새 주장 비논리 모순 가득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뉴진스를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만큼은 누구보다 진심이라는 엄마 타이틀을 버리지 못하던 민희진 전 대표는 왜 돌연 혜인에게 등을 돌렸을까요? 목적도 이유도 분명합니다. 민희진은 오는 2월 12일 운명을 좌우할 선고를 앞두고 있습니다. 하이브와 민희진의 일명 풋옵션 소송, 주주간 계약 해지 확인의 소 및 주식 매매 대금 청구소의 결말이 이날 나오기 때문입니다. 260억 원을 받느냐 못 받느냐가 결정되니 민희진 입장에서는 선고가 최후 통첩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그가 큰 돈을 물어낼 수도 있는 소송도 진행 중입니다. 최근 어도어는 민희진 그리고 뉴진스 전 멤버 다니엘, 그의 어머니를 상대로 431억 원 상당의 위약벌 및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어도어가 민희진에게 청구한 액수는 100억 원입니다. 풋옵션 소송에서 승리해야 속된 말로 본전이라도 찾을 수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민희진은 지금 불리합니다. 지난해 10월 뉴진스가 어도어와의 전속계약 소송에서 패하면서입니다. 중요한 건 판결문인데 민희진은 소송 당사자가 아님에도 판결문의 파라를 차지할 정도로 자주 언급됐습니다. 재판부는 어도어 뉴진스의 갈등에 민희진의 책임이 상당하다고 봤습니다. 템퍼링 의혹에 대한 견해도 나왔는데 민희진이 뉴진스를 하이브로부터 독립시키려는 의도를 가지고 투자자를 알아보기도 했던 것으로 보인다라고 매우 직접적으로 판시했습니다. 민희진은 템퍼링 의혹을 반박해야 살 길을 찾을 수 있습니다. 최대한 갈등 구조를 만들지 않으려던 뉴진스 멤버를 저격한 것은 그만큼 절박해서입니다. 민희진이 뉴진스 가족에 대한 충격, 그러나 혜인에 대한 배려로 기자회견에 직접 참석하지 못한 탓에 묻지 못한 질문이 크게 4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 왜 다보링크 박정규 회장은 진작 고발하지 않았는지입니다. 템퍼링 의혹을 반박할 수 있는 가장 빠른 지름길이 아닌가요? 박정규 회장은 지난해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투자를 받기로 한 적도 없고 투자자를 일체 만나지도 않았다는 민희진의 주장은 새빨간 거짓말이라며 만남 당일 3시간 동안 투자 관련 논의도 했고 뉴진스를 어떻게 빼낼지에 대한 이야기까지 나눴다고 주장했습니다. 여러 소송의 핵폭탄이 될 수 있는 주장임에도 민희진은 그런 얘기를 한 일 자체가 없다고 부인했을 뿐 박정규 회장을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혜인에게 피해를 줄까봐라는 답은 모든 걸 뒤늦게 알았다는 민희진의 주장과는 맞지 않습니다. 두 번째 질문, 다보링크에 대해 묻는 하이브 이재상 대표에게 어떤 곳인지 모르고 만날 일도 없다고 답하곤 왜 며칠 뒤 박정규 회장과 만났는지입니다. 세 번째 질문, 만남 후 하이브의 일을 보고하지 않은 이유입니다. 네 번째 질문, 다보링크 박정규 회장과 민희진, 혜인의 큰 아빠의 대화가 담긴 녹취록 전문 모두 다 궁금합니다. 녹취록에서 박정규 회장은 10월 말 예정된 국제행사에서 하이브 방시혁 의장을 배제하고 대신 민희진과 뉴진스 멤버를 넣을 수 있다는 취지의 말을 했습니다. 이게 협상을 위한 시나리오로 들리는가요? 우리가 경영을 하려면이라는 박정규 회장의 말을 공개한 것도 실수입니다. 우리의 주체에 민희진도 포함될 수 있었다는 불필요한 추정만 부추겼습니다. 혜인의 큰아빠는 애들도 데리고 오고 뉴진스 나는 보호할 거야. 우리 상장사 안에서. 다른 데 보내면 나는 못 믿어라는 말에 민희진은 네라고 답할 뿐입니다. 오히려 불리할 수 있는 대화들이 공개된 꼴이 됐습니다. 뉴진스 엄마는 이제 없다. 민희진 긴급 기자회견이 남긴 것. OSE에는 뉴진스 엄마는 이제 없다.
미니진 긴급 기자회견이 남긴 것이라는 제목의 칼럼을 보도했습니다. 미니진은 기자회견을 통해 템퍼링과 관련한 의혹에 대해 밝힌 가운데 그는 무엇을 얻고 잃었을까요? 뉴진스 엄마를 자처하며 거대 자본에 맞서 멤버들을 보호하겠다던 미니진은 정작 자신에게 거액의 손해배상 소송이 닥치자 그 화살을 멤버의 가족에게 돌리면서 그동안 미니진이라는 브랜드가 쌓아올린 성이 무너졌다는 반응입니다. 멤버 가족과 관련해 최근 상황을 듣고 상당한 충격을 받아 기자회견에 참석하지 못했다는 미니진이 지지를 받았던 이유는 멤버들을 자식처럼 아끼며 방패막이가 되어주려 했다는 희생적인 서사 때문이었습니다. 이를 통해 하이브와 전쟁 중에도 뉴진스 멤버들과 부모님들의 탄원서, 지지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기자회견에서 멤버의 혈육을 사기극의 주범으로 직접 지목하며 새롭게 시작하려는 뉴진스의 다시금 부정적 이슈를 쏘아올렸습니다. 뉴진스 엄마가 무너진 가운데 K-팝 프로듀서로서의 신의도 무너졌습니다. SM 엔터테인먼트에서의 성공, 뉴진스의 성공 등으로 독보적 입지를 다져왔던 미니진이지만 이번 뉴진스 사태로 부정적인 인식이 생겼습니다. 아티스트와 유대감이 생명인 프로듀싱 영역에서 가장 기초적인 신뢰가 증발해버린 셈입니다. 또한 그동안 미니진 전 대표는 특유의 순수함, 노스텔지어, 자연스러움을 내세워 미니진 감성이라는 찬사를 받아왔습니다. 하지만 거액의 소송과 진흙탕 폭로전이 이어지면서 미니진 감성과는 정반대의 키워드들이 더 씌워졌습니다. 대중의 몰입을 방해하는 프로듀서의 이미지는 창작자로서 치명적 결함일 수 있습니다. 법적 책임의 일부를 덜어낼 명분을 찾았을지 모르지만 대중과 팬덤 뉴진스라는 아티스트와의 관계 속 애틋했던 엄마는 사라지고 철저히 미니진 전 대표만 남았습니다. 기자회견 덕본 미니진 이번엔 왜 안 통하나? 머니투데이 방송은 기자회견 덕본 미니진 이번엔 왜 안 통하나라는 제목의 칼럼을 공개했습니다. 미니진 전 어두어 대표가 다시 한번 회심의 기자회견 카드를 꺼내 보였습니다. 그러나 센세이션을 일으켰던 앞선 기자회견들과는 많은 게 달랐고 대중 반응도 썩 좋지 않습니다. 이는 미니진의 세 번째 기자회견이었습니다. 미니진은 앞서 지난 2024년 4월과 5월 두 차례에 걸쳐 기자회견을 연 바 있습니다. 4월에는 하이브가 미니진에 대해 감사권을 발동하고 경영권 찬탈을 주장하자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억울함을 피력했습니다. 5월에는 하이브를 상대로 제기한 의결권 행사금지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고 이로 인해 대표 자리를 지키는 데 성공하자 다시 기자회견을 개최 여유 넘치는 태도로 하이브의 화해를 제안하기까지 했습니다. 이번 기자회견은 전후 사정을 감안해도 법정에서 밝히면 될 일 아닌가요? 미니진은 앞선 두 번의 기자회견을 통해 여론이 한순간에 바뀌는 것을 경험한 바 있습니다. 거침없는 발언과 패션 등으로 대중의 관심을 받았고 이를 통해 대기업의 갑질에 용감히 맞선 전사 이미지로 회자되기도 했습니다. 뉴진스 팬덤 버니즈의 절대적인 지지를 끌어낸 데도 기자회견의 역할이 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비슷한 효과를 통해 여론이 자신에게 우호적으로 돌아선다면 재판에도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을 거란 전략 아닌 전략 아닐까요? 하지만 이번 여론 흔들기 계획은 득보다 실이 더 커 보입니다. 그동안 뉴진스를 향한 불변의 애정을 과시해왔던 미니진이 이제는 멤버의 가족을 탓하며 또다시 자신은 피해자라는 프레임을 만드는 태도가 불편하다는 반응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미니진 뉴진스 템퍼링을 법원은 왜 사실로 봤을까? 스포츠 경향은 미니진 뉴진스 템퍼링을 법원은 왜 사실로 봤을까라는 제목의 기사를 내보냈습니다. 그간 미니진을 적극 옹호해왔던 이선명 기자의 기사인데 과거와는 온도차가 보입니다. 미니진이 뉴진스 템퍼링 의혹을 부인하며 멤버 가족 배우설을 주장했으나 이미 법원은 미니진의 템퍼링 의혹을 사실로 판단했습니다. 미니진 측이 지난 28일 기자회견으로 판결문 뒤집기를 시도한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옵니다. 법원의 이러한 판단은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 41부 재판장 정혜일 부장판사의 뉴진스 전속계약 유효 확인 소송 판결문에서 나왔습니다. 이 소송은 뉴진스 멤버들과 법무법인 세종의 완패로 끝을 맺었습니다. 당시 재판부는 뉴진스 멤버들의 주장을 모두 배척하며 이례적으로 뉴진스 소송에서 미니진을 언급하고 그의 경영권 탈취 의혹과 템퍼링 의혹을 구체적으로 적시했습니다. 재판부는 미니진에 대한 하이브의 감사가 부당하지 않았다며 미니진 전 대표는
뉴진스가 포함된 어도어를 하이브로부터 독립시키려는 의도로 사전에 여론전, 관련 기관, 신고 및 소송 등을 준비하면서 한편으로는 어도어를 인수할 투자자를 알아보기도 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했습니다. 재판부는 뉴진스 템퍼링 주체로 미니진을 지목하며 그가 어도어 부대표와 함께 쟤네 하이브 힘들게 하고 우리는 자유를 얻는 것을 계획했고, 남자 아저씨 말투로 꼰대같이 써도 되고 뉴진스 멤버 아버지 느낌으로 역정과 호통이라며 멤버 부모가 하이브에 보낼 항의 메일 문구까지 직접 코치했다고 봤습니다. 이 때문에 재판부는 이를 미니진이 부모들을 내세워 여론전을 주도한 행위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이외에도 미니진은 우린 대회 어나운스가 목표다, 뉴진스 엄마들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는 게 더 까기 좋다 등은 뉴진스의 보호 목적이 아니라 미니진 개인의 독립계획이었다고 명시했습니다. 이번 기자회견에서 미니진 측은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 중 다니엘만 계약을 해지해 뉴진스를 해체하려는 시도를 하고 미니진과 하이브 소송에 가족을 악용하려는 시도를 계속하고 있다며 뉴진스를 지키기 위해 기자회견을 진행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노종원 변호사는 이미 뉴진스 재판을 통해 재판부가 미니진의 템퍼링 의혹을 사실로 인정하고 판결이 확정된 상황에서 이와 상반된 주장을 펼치는 것은 그 이유를 이해하기 어려운 면이 많다며 미니진이 주도자가 아닌 멤버 가족에게 이용당한 피해자라는 프레임을 새로 제시한 것은 향후 전개될 거액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자신의 책임을 분산시키기 위한 전략적 포석으로 추측된다고 말했습니다. 뉴진스만 미니진의 모성에 소송당하니 가족 탓. 앞서 스포츠 경향 이선명 기자는 기자회견에 대해 뉴진스만 미니진의 모성에 소송당하니 가족 탓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미니진을 비판했습니다. 이 밖에도 MBC 연예는 뉴진스 템퍼링 의혹 미니진, 또 계승전 하이브 탓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미니진을 비난했습니다. 이제는 그간 미니진을 옹호하던 언론사 기자마저 등을 돌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SBS는 여전히 정신 못 차렸습니다. SBS는 멤버 가족이 짠 덫에 걸렸다. 어째 예상했던 수순대로 간다. 라는 제목을 달았습니다. SBS는 2024년 10월 국정감사에 멤버 한이가 증인으로 출석하자 한이를 이순신 장군처럼 표현해 물의를 일으킨 바 있습니다. 시청자들 비판이 쇄도하자 베트남 장군으로 묘사를 바꿨습니다. SBS는 2023년 8월 그것이 알고 싶다 프로그램에서 피프티 사태 관련 템퍼링 주동자 안성일과 쓰리정 멤버들을 옹호하는 방송을 내보내 비난을 받은 바 있습니다. 어쨌든 미니진은 2월 12일 260억 풋옵션 판결을 앞두고 뒤집기 기자회견을 했으나 오히려 역풍을 맞은 형국입니다. 여러분들은 미니진에 대해 어떤 생각인가요? 구독, 좋아요는 신임 유튜버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